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얘기는 이 소식부터 해야겠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됐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국회 제출이 늦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21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추석 밥상민심 고려해서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도 같은 날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서는 이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20일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하고요. 또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 167명만으로도 이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거짓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요.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네, 최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에 입시 업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습니다. 이 최 의원은 핵심 증거인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계속 다퉜는데요. 이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대법원은 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 재판부의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 짧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확정 선고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강욱 투지 담대 6회의 사내라면서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조 전 장관 외에도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들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논란이 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이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의 주식 9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재산 신고에는 누락이 됐었는데요.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핵심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높입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서 장기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하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들의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또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일 하는 분도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네. 송구하다. 그런 입장 밝혔다고요? 네, 오늘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사법부를 이끌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의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 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유아인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장 청구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또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 게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의 사유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유 씨뿐만 아니라 유 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됐습니다. 예, 넓고 길게. 깊게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유아인 씨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 빙자해서 약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서 투약한 혐의도 있고요. 예. 최 씨 등 다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때 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또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자, 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6살 딸을 둔 엄마가요. 스토킹범에 의해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6살 딸을 둔 여성 A씨로 칭하겠습니다. 이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로부터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B씨는 사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숨긴 채 A씨에게 접근했는데요. B씨는 숨겨둔 흉기를 꺼내서 A씨를 살해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에 자해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범행으로 엄마를 잃은 A씨의 어린 딸이 또 남겨졌기 때문에 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게 보복살인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적용은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검경은 이 B씨가 A씨의 스토킹 신고로 범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B씨가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유족은 이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난 8일에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때 B씨의 스토킹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이들이 B씨의 범행에 분노했고요. 글이 게시된 지 10일 만에 무려 4만 4천 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유족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 제출하고요.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